자, 이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는 사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김난양 여사, 네, 우리 자두 엄마죠. 이 자두 엄마가 휴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는데요. 휴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시간을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김난양 여사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3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두 엄마, 그러니까 김난양 여사의 이날 임금을 좀 계산을 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이 연장 노동, 야간 노동 또는 휴일 노동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럼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가산 사유 있죠. 이거를 전부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중복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노동을 제공한 부분 100%.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100%를 지급을 받고 연장 노동 가산금으로 50%, 휴일 노동 50%, 또 야간 노동 50% 해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우리 이제 연장 노동, 야간 노동, 휴일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통상 그냥 시간 외 수당이라고 시간 외 근무, 시간 외 노동, 시간 외 수당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시간 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이제 근로기준법 제56조인데 이 제56조의 규정이 2018년 3월 20일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게 단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장노동, 휴일노동, 야간노동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라 라는 규정이었는데 문제는 이 연장노동,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초과노동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초과노동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하니까 일일,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가면 이 초과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휴일 노동은 주 5일 동안 이 40시간, 그러니까 법정 노동시간이나 소정 노동시간 40시간을 꽉꽉 다 채워서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쉬는 휴일날 나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일 노동은 동시에 초과 노동,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노동,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 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금 50% 뿐만 아니라 연장 노동에 대한 가산금 50%도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법원과 노동부 그리고 이 노동조합과 또 사용자 단체가 서로 의견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이 법원과 노동조합은 휴일 노동은 곧 연장 노동이니까 휴일 노동 가산금 뿐만 아니라 연장 노동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취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용자들은 어떻게 임금을 지급했냐면 그러니까 법원이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출근을 해서 노동시간을 꽉 채워서 일을 했어도 휴일날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건 휴일 노동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휴일 노동에 대해서 연장 노동 가산금 50%를 더 지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휴일 노동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100%가 붙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부와 이 사용자들이 이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은 5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인데 이건 뭐냐면 노동을 제공하는 주 5일 동안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40시간, 그게 일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일이 5일이 일주일이다. 이런, 참, 뭐랄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휴일 노동은 주 4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휴일은 일주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되니까, 휴일은 일주일에 들어가지 않아야 이 말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5일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온 거죠. 참 황당한 주장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노동 시간에 대한 논리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쉰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게 법정 노동 시간이고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게 또 법정 노동 시간이 곧 소정 노동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초과 노동이 이제 가능해지는 게 하루 4시간,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최고로 노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일을 부려먹으면 52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휴일이라고 하면 여기 일주일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휴일이 이틀이니까 휴일이 이틀이죠.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노동시간이 더 확보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논리를 또 비약을 하잖아요. 논리적 비약이 이제 있으면은 초과 노동 한도가 하루 4시간이니까 하루에 12시간, 휴일이 이틀이니까 휴일 노동으로 가능한 시간이 24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동시간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시간은 76시간이 된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그 노동시간이 전 세계 OECD 국가, 가입 국가 중에 제일 길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합법적인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76시간이 되니까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거죠. 법정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인데 76시간까지 확보가 가능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휴일날 초과 노동을 빼더라도 이 주중에 52시간, 그리고 휴일 하루에 8시간, 그래서 이틀 하면 16시간. 이거 하면 68시간이 나오잖아요. 68시간. 그래서 68시간이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중에 5일 동안 52시간, 그리고 휴일 16시간에서 68시간.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교대제 근무를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휴일이라는 게 그게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휴일 자체가 한 달에 딱 2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주일에 야간, 또 일주일 주간 하고 하루 쉬고, 또 야간 주간 일주일씩 또 하고 또 하루 쉬고,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체계를 취해요. 그래서 거의 뭐냐면 일주일에 노동 시간이 거의 이제 한 80시간 가까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이게 뭐냐면 시간외 수당 있죠. 우리가 지금 따지는 시간외 수당뿐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노동 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 뭐 이제 주장하는 거는 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나 노동조합이 주장한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아주 우습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 판결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법원 판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국회밖에 없어요. 국회. 그래서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예 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부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사실상
누구 편이냐? 다 사용자 편이거든요. 사용자들 편이지 노동자들 편이 없습니다. 뭐 그 국회의원들 보세요. 하는 그 사람들이 사용자들 편을 들겠어요? 노동자들 편을 들겠어요? 진보정당이요. 진보정당이 노동자들 편을 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사용자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사용자 편을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그 사용자들의 주장대로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주일은 7일이다. 일주일은 7일이다. 라는 규정이 들어갔고 이게 참 황당하죠. 일주일이 7일이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역법적으로도 사회상식적으로도 다 당연한 말인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일주일은 7일입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이런 규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은 7일이냐 5일이냐 그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3개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초과노동, 그러니까 연장노동, 제2항에서 휴일노동, 제3항에서 야간노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50%만 가산을 하고 휴일 노동이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을 해서 지급해라 라는 식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휴일 노동은 동시에 연장 노동이 된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그러니까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참, 이게, 참, 야비하고 참 치사한 짓이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제 야비하고 치사한 짓들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데, 자,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두 엄마가 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날이 유급 휴일이냐 아니면 무급 휴일이냐 하는 거겠죠. 정말 이게 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유급 휴일이니까 계산되는 임금이 이날 임금 계산에 기본적인 그 바탕으로 좀 깔려 있어야 하는 거겠죠. 물론 그러니까 무급 휴일이라면 그런 게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금 계산을 할 때는요, 이 유급 휴일이라 지급되는 급여는 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휴일 노동에 대한 부분만 계산을 해도 될 텐데요. 자, 이 문제가 휴일 노동에 대한 임금 계산이 아니라 휴일 노동을 한 날의 임금 계산에 관한 거니까 유급 휴일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유급 휴일인지 무급 휴일인지 모르거나 또 이제 불확실할 때는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죠. 자두 엄마의 노동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니까요. 총 14시간인데요. 우선 이 14시간이 모두 휴일 노동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시간이 휴일 노동에 해당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14시간 중에서 8시간은 단순히 그냥 단순한 휴일 노동입니다. 그래서 휴일 노동 가산금은 50%가 됩니다. 그런데 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그러니까 14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 6시간이죠. 이 6시간은 휴일 노동과 또 연장 노동이 중복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규정도 100% 임금을 가산하라고 하는데요. 이 6시간의 가산 임금은 100%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6시간은 야간 노동에 해당하니까 김난양 여사가 밤 10시부터 5시까지 일한 7시간은 야간 노동에 해당하겠죠. 이 7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50% 가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김나장 여사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3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날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러니까 유급휴일이라서 지급되는 임금이 있겠죠. 네,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의 소정노동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소정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1일 8시간이겠죠. 그래서 3만원 곱하기 8시간 하면 네, 24만원입니다. 이날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만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물론 무급이라면 한 푼도 없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 휴일날 나와서 일을 했죠. 그래서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이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어야겠죠. 그래서 몇 시간을 일을 했습니까? 14시간 일을 했죠. 그러니까 시간급 통상임금인 3만원 곱하기 14시간에서 42만원이 나옵니다. 네,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돈이에요. 다음은 이 휴일 노동 가산금인데요. 이 휴일 노동 중에 8시간까지의 단순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3만원 곱하기 50%, 그러니까 0.5로 하면 되는 거죠. 3만원 곱하기 0.5 곱하기 8시간. 이렇게 하면 1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휴일 노동 중에 최초 8시간에 대한 가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휴일 노동 14시간 중에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이 100%니까요. 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급 통상임금 3만원 곱하기 6시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8만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노동에 해당하는 7시간 역시 계산을 해야겠죠. 할증률은 50%니까요. 통상임금 3만원 곱하기 0.5 곱하기 7시간. 그러면 10만 5천원이 나오죠. 자, 이거를 모두 합산을 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42만원 더하기 12만원 더하기 18만원 더하기 18만원 더하기 10만 5천원. 그죠? 그러면 이제 82만 5천원이 나오고요. 네, 82만 5천원 나오고, 그리고 이 82만 5천원은 무급휴일인 경우에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날이 유급이라 이제 계산되는 유급이니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24만원을 합산을 해 보면, 그죠? 얼마가 나오죠? 예, 106만 5천원이 이날 우리 자두엄마 김난양 여사의 임금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하루 딱 일했는데 106만 5천원이 나온다. 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문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그렇죠. 3만원이니까. 우리, 이제 좀 시간급 통상임금 자체가 좀 높은 편이고, 노동시간이 길죠. 14시간이나 되니까. 그것도 이제 야간 노동까지 포함해서 14시간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례를 위해서, 이제 문제를 위해서 좀 가공한 거니까, 가공한 문제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좀 치고요. 어쨌든 예,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유급휴일이라면 106만 5천원, 무급휴일인 경우엔 82만 5천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작성한 이제 문제풀이 답안을 좀 몇 개만 딱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거를 다 본다는 건 그러니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그러니까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의 유형에 따라서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김난양 여사의 시간당 임금은 3만원에 1.5배를 하여 45,000원이다. 네, 맞죠? 그런데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가산 사유를 합산을 할 때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부분과 임금 가산에 대한 부분을 좀 따로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계속 한번 볼까요? 총 14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임금은 45,000원 곱하기 14. 그래서 63만이므로 63만원이다. 이게 이제 끝인데, 여기서 딱 끝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휴일 노동 중에 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이나 또 야간 노동에 대한 가산금이 좀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물론 이제 또 유급 휴일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도 또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상당히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더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8시간 초과분, 야간 노동 가산금, 뭐 어떤 유급 휴일, 기본 급여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답안인데요. 먼저 기본급으로 3만원 곱하기 14시간에서 42만원. 네, 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금이죠. 15,000원. 네, 이 15,000원은 3만원 곱하기 0.5를 한 거겠죠. 50%. 네, 15,000원 곱하기 14시간 해서 21만원. 그 다음에 이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으로 15,000원 곱하기 6시간 해서 9만원. 계산 방법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임금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한 게,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개정을 한 게 사실상 이런 실무 관행을 그냥 법으로 인정해 준 거에 불과한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총 급여는 72만원이다. 네, 뭐가 빠졌나요? 네, 야간 노동에 대한 가산금이 포함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유급 휴일인 경우도 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좀 들어갔으면 이제 좀 좋았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다른 답안도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8시간을 초과해서 휴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기본급의 2배인 42만원을 받고, 이게 좀 이상한 계산법인데요. 아마도 이게 휴일 노동이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 노동이 8시간 초과하면 그 노동시간 전부에 대해서 100%를 가산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까지는 50%를 주고 8시간이 초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50%더 가산해서 100% 주라는 거지, 휴일 노동이 8시간을 넘어가면 그 전부에 대해서 다 100%를 지급하라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휴일 노동 14시간이니까 그 이제 모두 다 100% 지급하는, 100%로 가산하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42만원에, 역시 이 시간대의 기본급을 휴일 노동 가산금, 그거를 100%로 계산을 한 거고요. 네, 통상임금 2분의 1인 105,000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김난양 여사는 총 94만 5천원을 받게 된다.
네, 이 답안의 경우에는 이 휴일 노동의 임금 가산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요런 계산법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계산한 답안도 좀 상당히 많아요. 자,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을 제공한 대가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건데 14시간 곱하기 3만원 42만원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휴일 노동에 대한 계산인데 휴일 노동 전부를 여기서 그냥 계산을 해버렸죠. 이게 이제 옛날에 계산하던 방식이에요. 옛날에 계산하던 방식인데, 그래서 14시간 곱하기 3만원 곱하기 50%, 그러니까 0.5 하면 21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초과 노동, 그러니까 휴일 노동 중에 초과 노동에 대한 걸로 6시간 잡아서 6시간 곱하기 3만원 곱하기 100%에서 18만원이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야간 노동에 관한 것으로 7시간 곱하기 3만원 곱하기 50%에서 10만 5천원. 자, 그래서 모두 이제 합산을 하면 42만원 더하기 21만원 더하기 18만원 더하기 10만 5천원에서 91만 5천원이다. 자, 문제는 네,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휴일 노동과 이 초과 노동을 이제 계산을 하는 요게 있었는데, 휴일 노동을 14시간을 모두 계산을 했다면 초과 노동은 100%가 아니라 50%만 계산을 했어야 하는 건데요. 아니면 그게 이제 옛날식 계산 방법이고, 근로기준법 56조의 계산 방법은 휴일 노동은 일단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 그러니까 6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쓰려면 옛날 방식 그대로 했어야 되고,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방식으로 하려고 했으면 그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휴일 노동 가산금이 그 모든 14시간 전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했으면 초과 노동 시간은 100%가 아니라 6시간은 100%가 아니라 50%만 계산을 했어야 되고, 반대로 휴일 노동 가산금을 8시간만 계산을 했으면 초과 노동 수당은 100%,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계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초과 노동 수당에서 50%가 더 가산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9만 원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9만 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당보다 9만 원이 더 계산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유급 휴일인 경우도 함께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고려가 전혀 이제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계산을 했다면 정확한 임금 계산이,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하는 과제들을 보면 과제들에서 느낀 문제점이 이 근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학기 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근로 대신에 노동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근로소득세, 근로복지공단처럼 거의 이제 그렇죠. 이게 공식 명칭, 그러니까 어떤 공식 명칭이나 고유 명사처럼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를 빼고는 이 노동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진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강제로 뭐 허드렛 일 같은 걸 시키던 장면입니다. 물론 학생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게 일제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해방된 이후에도 이게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강제로 동원해서 노역을 시키면서 이 이제 붙여준 이름이 근로보국대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서 보국, 나라의 은혜를 갚아라 라는 얘기죠. 그 사진은 이제 일제가 뭐 이 신사 주변을 좀 청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국대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요. 그래서 도로라든가 철도, 뭐 비행장 이런 걸 건설하기도 하고 군사 시설에 보내져서 강제 노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근로보국대였어요. 네, 이 사진은 이제 근로정신대입니다. 보통 정신대라고 하면은 일본군 그 위안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정신대와 위안부는 약간 그 다른 문제이기 해요.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정신대 역시 강제 노역을 시키려고 조직한 단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보국대든 정신대든 모두 이 근로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로라는 말은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한자의 뜻대로,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한다,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근로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자, 백마를 타고, 진짜 하얀 말을 타고 경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1901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죽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볼 수가 없었겠죠. 1926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의 천황이었던 그 히로히토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본 천황의 할아버지예요. 지금 일본 천황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보통 그 연호를 쇼와라는 연호를 썼기 때문에 쇼와 천황이라고 불러요. 쇼와 텐노라고 하는데, 누구냐면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킨 그때 당시에 이 천황이었는데, 자, 이 근로라는 말 있죠. 근로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천황의 신민으로서 백성이 있죠. 백성, 또 신하된 백성으로서, 천황의 신민으로서 이 천황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충실하고 선량한 신민으로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해방됐다라고 하면서 이 일본 제국주의가 충성스러운 신지 백성으로서 아니면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 신민으로서 천황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근면하게 일을 하라 라는 그런 의미의 용어를 계속 쓰고 있다면, 우리가 해방되었다, 일제로부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솔직히 일본 사람들도 이거 쪽팔려서 이 말 안 써요. 일본의 근로라는 말이 잘 안 씁니다. 일본의 노동법에는 이 근로기준법이 아니에요. 노동기본법이에요. 노동기본법.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 보면은 근로3권이라고 하는데 노동3권입니다. 노동3권. 일본 학자들, 일본 사람들도 이 근로라는 말 쪽팔려서 안 써요. 노동이란 말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유독 그렇죠. 일본의 식민지 경험이 있었던 게 우리와 대만인데, 그리고 일본 본토, 그 내지라고 했죠. 내지 이 다에서 그 전체 일본이 장악했던 그 전 지역에서 왜 이 한반도에서만 유일하게 근로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천황에게 우리의 적이도 아닌 우리의 적이죠. 우리의 적인 일본 천황에게 충성한다라는 의미, 일본 천황에 충성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왜 지금까지 우리는 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쓰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승만이나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그런 독재자들, 그 사람들은 왜 이 노동이란 말을 배척하고 못 쓰게 하면서 쓰지 못하게 했어요. 노동. 그러면서 왜 이 근로라는 말과 근로자라는 말을 강제로 쓰게 했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왜 그런 말을 쓰게 했는지. 이런 독재자들이 원했던 게 바로 일본 천황이 원했던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대통령들도, 뭐 민주주의 사회의 민주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 선거에 의해서 뽑았던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근로라는 용어를 바꾸지 않은 게 결국에 이들이 원했던 것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독재자라든가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히로히토라 같은 이 일본 천황이 원했던 그런 것들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이나 새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나 모두 자신에게 순종과 충성을 바치면서 군말 없이 일이나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백성들을 원하고, 신민을 원하고, 신화된 백성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 근로, 인민, 대중과 같이 이 근로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역시, 그들 역시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친일파니 뭐니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많이 실증을 내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친일파 청산이니 뭐니 참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게 했죠. 더군다나 이제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다,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참 피곤하거든요. 이거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직접적으로 결국에는 이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고, 또 선거도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노동은 임금 노동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고, 근로는 임금 관계가 아니라, 그런 임금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의무로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 애둘러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지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는 일본 제국주의가 이 천황제를 강화하고 이 어떤 국민들에게 충성과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 만든 어떤 제국주의, 군국주의, 그런 파시즘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 당연히 써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일본 말이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말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근로와 같은 이런 말들은 확실히 나쁜 말이에요. 뭐 근로라든가 반려라든가 이런 말들은 당연히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당연히 나쁜 말이에요. 이런 건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 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실제 우리말 이런 걸로 바꿔주는 게
바꿔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뭐 힘드는 일도 힘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죠. 이제 성적에 이게 이제 과제라는 게 성적에 우리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과제를 또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게 출석 처리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동점자 처리라든가 아니면 A0나 B0 학점일 때 좀 더 이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당연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제가 근로나 근로자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을 써야 한다. 그렇게 쓰자. 그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말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참 기특하구나. 자기 주관이 뚜렷한 학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얘들이 진짜 담당 교수의 말을 콩가루로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점수를 막 올려주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깎을 방법이 없을까? 얘는 좀 점수를 깎아야겠어. 이런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 그죠? 그리고 과제는 좀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거의 뭐 베껴 온다거나 거기에 있는 그대로 따라 한다거나 그런 거 보면은 대부분 보면 그래서 답은 답대로 틀리고요. 실력은 또 실력대로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좀 계속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을 해서 자꾸 이제 고민을 해서 스스로 푸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생각하는 것도 늘고 또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대로 좀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도 늘어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시험 객관식이라고 했지만 거기서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